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제 4분기 들어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10%대 정도의 상승률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대다수 시장 조사 업체에서 네. 지금 거의 30% 가까이 반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또 갑자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네, 시장은 2024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투자 아이디어.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가 이제 확실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또 뭐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 업황 분위기가 정말 이제 감산의 효과가 나고 가격이 좀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업황 상황 좀 달라진 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재고 조정이 3분기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서 그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모바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10%대 정도의 상승률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대다수 시장 조사 업체에서 네, 네, 네. 지금 거의 30% 가까이 반등하고 있어요. 음. 네,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이제 또 갑자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수요처로 보면 세 가지 수요처가 있습니다. 일반 서버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있고 PC 쪽이 있는데 네. 또 제일 이제 걱정되는 쪽이 중국 스마트폰 쪽이었거든요. 결국 모바일 수요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화웨이가 그 모바일 쪽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번에 자체 설계한 7나노 그렇죠. AP를 그렇죠. 기반으로 해서 네.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이제 시리즈를 내놨는데 메이트 60 시리즈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거 네. 얘기할 때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네. 뭐 기술을 어디서 뺐느니 뭐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중국 다녀오신 분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사보려고 그랬는데 못 산다고. 맞아요. 아,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는 네네. 수요가 일어나면서 수요를 좀 견인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제 중국 스마트폰 쪽은 거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화웨이의 공백을 거의 다 메우고 그동안 서로 이제 해피하게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고가 되게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3분기에는 거의 뭐 재고가 뭐 3주, 4주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주문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웨이 신제품 출시 이후로 이게 빠른 속도로 재고를 리스토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의 판매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화웨이가 이제 부품 재고를 땡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자기들도 스탁을 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창고에 재고가 많이 줄어 있는데 갑자기 화웨이가 물건을 땡기니까 와 이거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네. 급속도로 땡기는 것 같습니다. 네. 화웨이가 쏘아 올린 공이군요. 반도체 업황 그죠? 좋아지는 게. 네, 맞습니다. 뭐 화웨이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일반 이제 PC 쪽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때 언택트 때 많이 샀던 수요들이 이제 네, 교체 네. 사이클이 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또 AI 쪽에 그렇죠. 이제 AI 이제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네. 그리고 일반 서버 쪽도 이제 올해는 워낙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전부 생성형 AI 투자하느라고 일반 서버 쪽을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이제 그게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황 좋다 그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주춤거려요? 물론 뭐 하이닉스 올해 많이 올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최근 이슈들이 뭐 이번 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이 주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 이런 것도 슬금슬금 지네 업체만 준다든지 혹은 뭐 그 엔비디아가 중국 제품 팔려고 하는 것도 좀 미국 정부가 태클을 건다든지 노이즈가 좀 있던데요. 반도체 주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웬만큼 그렇죠. 연초보다 다 많이 올랐죠. 올랐고 네, 네,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조정이 좀 있다가 네. 이제 11월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반도체 주가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못 그렇죠. 올라가는 이슈는 뭐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양도세 이슈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이슈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12월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이슈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어떤 반도체 관련 주들의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결국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에 관한 반도체 업체나 특별히 소부장에 투자하려면 이제 투자 사이클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올해는 뭐 어쨌든 감산을 해서 업황이 살아난 거니까 당연히 뭐 일부 말고는 투자가 부진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가면 투자가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반적인 투자는 많지 않은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아이템으로 보면요. 네. 이제 메모리는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집중 투자하고 있는 쪽이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네. 쪽에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플러스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플러스가 되는 쪽은 D램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D램이 올해보다 한 2~3% 정도 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AI 네.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뭐 HBM이나 아니면 뭐 지금 그 DDR5용을 그렇죠. 위해서 주로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 이제 구형 뭐 18나노, 16나노 설비를 네. 14나노, 12나노 설비로 바꾸는 그런 이제 보안 투자 쪽에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 쪽 그 뭐 저기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 올해 대비해서 한 두 자릿수 이하로 그 두 자릿수 이상 감소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더 줄어든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투자는 많지 않지만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 굉장히 가파를 것 같거든요.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그 메모리 반등이. 네. 그러면 내후년은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또 6개월, 9개월 요즘에는 빠르면 1년 땡겨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전체 캐파의 투자로 보면 내년에도 반도체 산업이 투자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오히려 줄 맞습니다.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쪽으로 어쨌든 그 모멘텀만 본다면 그쪽으로 압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D램 그 전공정 쪽은 D램 쪽에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 보면 계속 좋아요. 그래서 AI가 올해는 이제 서버 쪽 AI 쪽에 많은 집중 투자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 엣지 디바이스, 뭐 PC나 스마트폰,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일부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관심 깊게 보면 또 투자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후공정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은 분명히 살아나는데 이 부문별로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D램 메모리 D램 쪽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HBM 효과도 있고 낸드 쪽이 계속해서 좀 약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낸드 쪽은 왜 이렇게 계속 약한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지금은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사실 HBM 효과가 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HBM을 위해서 신규 라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10K 그러니까 월 1만 장당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건 훨씬 돈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이게 기존 DDR D램 대비해서 면적이 한 2배 정도 커요. HBM이 납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하면 기존 D램의 캐파가 한 40%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감산을 하고 있는데 자동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네.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또 있고 기존에 뭐 18나노, 16나노를 뭐 또 14나노, 12나노로 전환하면 또 이게 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일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는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의 주요 수요처라고 보면 이제 우리 PC에 들어가는 SSD, Solid State Drive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eMMC라고 해서 Embedded Multimedia Card 아니면 UFS 같은 스토리지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네. 요 두 개가 뭐 그런 대로 뭐 근근히 이어왔지만 제일 안 좋았던 쪽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 그 엔터프라이즈형 SSD라는 게 있어요. 이쪽이 거의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클라우드 그 서비스 CSP라고 하죠. 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이
거의 돈을 대부분 생성형 AI 쪽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서버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SSD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인 이제 서버용 SSD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낸드가 안 좋은 거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요게 서버 투자가 좀 살아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감산이 종료되는 시점을 본다 그러면 D램이 좀 더 앞에 있겠죠. 그래서 1분기 늦어도 2분기 초쯤에는 D램은 감산이 마무리될 것 같고 낸드 플래시는 한 2분기나 늦어지면 한 3분기 초까지도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가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D램이 돌아서고 낸드까지 돌아서면 실적은 눈에 보이는 실적 확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오팡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주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 4분기 가격 반등폭이 적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근에 관련 밸류 체인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낸드 플래시 쪽으로 가장 또 익스포저 높은 쪽이 솔브레인이라는 업체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인산계 에천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해서 뭐 하이닉스는 고점까지 하면 80% 올랐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올랐, 그죠? 그렇죠. 거의 네. 두 배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요. 네. 8만 원. 우리는 매일매일 주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엊그저께 하이닉스가 4% 빠진 날이 하루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못 가지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그죠? 하루하루 보니까 그 추세를 보면 여전히 HBM 관련주도 사실 좀 최근에 못 가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 그죠? 올랐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걸 생각 안 하고 항상 나는 그때 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샀는데 주가가 왜 못 오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 HBM이 중요한데 그런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새로운 공정으로 전환하는 네네, 거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은 지금 D램으로 그런 공정 전환하는 쪽에서 요 얘기는 많이 시장에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네네. 내년에는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뭐 18나노, 16나노에서 14나노, 12나노로 전환되는 게 뭐가 달라지냐? 네. 가장 크게 바뀌는 게 한 가지 기술이 있어요. HKMG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신규로 추가가 되는데요. 네. 요게 뭐냐면 우리 그 원자층 증착이죠. 원자층 증착 ALD라는 장비. 원자층 증착. 네, 맞습니다. 네. 원자층 증착이 잘 들어가요. 모르겠는데. 네. 그거 들어야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증착인데. 네, 반도체 증착은 분자 증착을 해요. 아. CVD라고 합니다. 이제 화기상 증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착을 쓰는데 이제는 원자층 수준으로 방막이 얇아져야 되거든요. 증착에서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거구나. 맞습니다. 그게 신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장비가 이제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그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재 그 하이케이라는 머티리얼이 새로 들어갑니다. 뭐 하이케이라는 물질은 기존에도 쓰고 있어요. 지르코늄이라는 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비싼 하프늄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뭐 DNF라든지 아니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좋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서 HKMG 공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램 EUV 공정수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기준으로 보면 16나노에서 EUV 마스킹 수를 한 장을 썼거든요. 근데 14나노로 전환되면 EUV 마스킹 수가 5배로 늘어납니다. 아, 2배도 아니고 네, 5배. 5장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EUV용 PR을 하는 동진 세미캠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니까 이 경향들을 미리 들어야 돼. 시장에서 정신 없어요. 뭐 챗GPT 알았어. 그래서 HBM 하려 했더니 또 요즘 뭐 온 디바이스. 근데 테크 마이그레이션, HKMG 네네, 대표공법이죠. 맞습니다. HKMG.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뭐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내년에 이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군요. 장비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네? 기존의 라인을 아예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렇죠. 네. 신규로 추가되는 장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ALD 같은 장비들입니다. 예. 그리고 테크 마이그레이션, HKMG 그쪽에서 주목할 기업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하셨어. 그럼 그쪽에서 또 장비와 소재. 네네. 예. 근데 이게 다 대부분 겹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뭐 이쪽 하는 업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후공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죠? 네. 그쪽 기업 다시 한 번만
요 섹터 끝나게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장비 쪽은 아까 유진테크, 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원익 IPS 네. 같은 업체들이 이제 ALD 장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ALD 장비를 통해서 증착을 하는 물질, 네. 그게 이제 DNF, 레이크 머티리얼스 네. 이런 그 회사들이 소재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하이케이라는 소재를 납품하고요. 네. 그 하이케이 소재를 ALD로 증착을 하는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스, 동진 세미캠. 네네 맞습니다. 네. 동지 세미캠은 이제 네. EUV용 PR. 아, 네. 이건 또 EUV. 네네. EUV 쪽으로.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마이그레이션의 단계 몇 가지가 있구나, 그죠? 네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네. 쭉 공정 가운데 네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냥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송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쓸 네네.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그렇죠.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집적이 필요한 네네. 뭐 아까 이제 증착 이런 게 새로운 장비가 그죠? 네네. 그런 거 바꿔 끼고 하는데 그게 이제 HKMG라는 게 있고 네네. 네, 그다음에 또 EUV 쪽이 있고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EUV 쪽에서는 그러면 동지 세미캠이 EUV용 PR, 네.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를 납품합니다. 네. 아,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네. 이 소부장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일단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써보질 않잖아요, 장비를. 그죠? 그렇죠. 우리가 네. 뭐 포토 마스크를 써보겠어요. 그죠? 네.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데다가 이게 분야가 워낙 많고 기업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데 정리를 해야죠. 네. 예.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그리고 내년 투자 그리고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